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형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제명당할 위기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이가 말이죠. 입장을 내놨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요. 자, 이거는 말이죠. 이 특정인에 의한 댓글 조작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특정인의 여론 조작이다. 아직도 사과하고 있다. 사과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게 단계 사건의 본질이 아니냐. 유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동혁 하면 말이죠. 우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거 이거가 이제 우리 지금 우파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단계 사건 한동훈이 요 인간 하나를 왜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비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해서 여권에서는요, 왜 윤 대통령하고는 절연을 못하냐, 요게가 이제 비판의 화살의 초점이 되겠는데, 이 앞에 두 부분은 우리 야권으로부터, 그리고 윤 절연 문제는 여권으로부터 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져만 갔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입장 정리를 조금 뒤늦었지만은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동혁이가 왜 단계 사건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세게 나오느냐,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이 단계 사건 반드시 정리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표가 말이죠. 김문수로부터 지금 장동혁으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반해서 김문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이를 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열받은 거죠. 그 한마디 때문에 떨어졌는데 되고 나서 이게 유야무야해. 그리고 윤리위도 늦게 이제서야 윤민호 가천대 교수를 임명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딱, 그러니까 본래의 그 당 대표 선거 때의 공약을 지켜서 당원들의 신뢰를, 말하자면 집도끼를 제대로 키워야 된다. 안 그러면 집도끼가 날아가 버리면요, 지방선거구 당 대표구 간에 싹 다 날아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된 이 여당한테 좀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패할 경우는 장동혁이는요 한 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날아가는데 집도끼라도 잡아야 재기의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날아갈 위험성도 줄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나온 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해임하라, 이렇게 직접 장동혁이를 직격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이 리더십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환길 대표로부터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장동혁의 이번 대표 선거 때 지지했던 당원들과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전환길 대표의 목소리하고 비슷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엄 사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 사과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거죠. 잃어버린 점수를 지금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할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 사과에 따른 이 실점을 요 한동훈에 대한 공격으로서 만회하겠다. 실점 만회 전략, 즉 득점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당원들이 비판의 목소리, 한동훈의 이 강한 공격, 한동훈의 강한 공격,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이 흔들림 현상,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 사건에 관해서 강한 톤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절연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절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연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어떤 단어가 아니라 이건 진정성을 봐야 한다, 이 얘기는요, 이것도 또 논란이 돼요. 절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이게 절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또 논란이 얘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도 당대표 선거공약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실하게 말이죠. 지금 여권으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이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말이죠. 당 대표 선거할 때 그야말로 대표가 되기 위한 대표라고 하는 정치적인 아주 최고의 자리를 자료를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쁜 게 뭡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단어가 아니라 진정성을 봐달라. 이러는 거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적절한 워딩이다. 저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전환길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까지 폭로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세 가지의 조건을 걸어서 지지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지금 전환길 대표가 절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환길 대표의 절연은 개인의 대표가 아니라 전환길 대표가 지금 우리 우파사회 탄핵 국면 때 결정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50%대까지 올려놓는데 기여를 한 대중적 지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 기반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차명진 지금 전 의원이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나는 윤 어게인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이죠. 이뇨한 전 의원, 이뇨한 의원이 말이죠. 오늘 이뇨한 의원의 후임 의원이 이제 오늘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뇨한 의원의 발언, 나는 실패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제 또 발언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계엄에 그렇게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치욕이었다. 또 이런 비판을 하고 나왔어요. 자, 이뇨한 의원도 본래 친윤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소식에 따라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지만은 그래서 사실 계엄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국민들도 상당하다는 점을 또 우리가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이죠. 이 하나씩 지금 이뇨한 의원 같이 이건 모든 책임은 나에게도 있어. 그래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도 굉장한 우리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본다면 그야말로 이 타산지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뇨한 의원만한 지금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자, 이게 아주 호탕하다기보다도 담대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장동혁이가요. 오늘 뉴스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국회에서 했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단 안팎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단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서요. 당무 감사를 거쳐서 윤리위원회로 회복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친한계들의 반발에 대해서는요. 사건의 본질은 게시판의 글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특정인이 뭐라고 특정인이 관리했다고 할 거 뭐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관리한 거죠. 관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정부의 국정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당원들 의견에 부합되는 발언의 톤이라고 봐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까지 사안이 회부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당 대표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처리할 문제다. 그리고 단계 문제에 관해서는요. 단순히 익명으로 수위 높은 글을 썼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의 게시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패널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건 모르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당원과 상당수 국민들의 분노를 그대로 읽고 있는 점에서는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친한계의 인사들의 이러한 그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그래도 한동훈이하고는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대로 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사실관계를 비틀려고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묻어주자는 것은 원칙 있는 통합이 아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한동훈과 손잡자는 거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거 표현 이미 무슨 같은 당원인데 무슨 연대냐 말도 안 된다.
이준석과 연대된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동훈과 손잡는 얘기는 결국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합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통합을 했는데 갈등이 더 커지거나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을 해야지만 당이 한 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요,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동병이인의 게시물을 갖다가 한동훈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A가 쓴 글을 B가 썼다고 했으니 당무감사의 모든 사실이 왜곡됐다고 하거나 왜 익명 게시판의 글을 문제 삼냐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비트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이 여러 사람의 아이디를 관리하면서 실제 당원이 당신이 아닌 것을 당심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그 글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정운영에 장애가 되도록 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자, 이거 아주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말이죠. 일부 친한계 인사들이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윤리위원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공개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 자체가 이 사건을 덮거나 윤리 결정을 오염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런 시도까지도 윤리 결정에서 참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옳게 보고 있습니다. 단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분노,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당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절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여권에서 대대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는 말이죠. 그 절연이라고 하는 워딩의 언급, 유무보다는 행동으로 쇄신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비상경 사고가 담긴 쇄신안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당내 논쟁은 끝내야 한다. 물론이죠. 끝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7일 발표한 쇄신안 가운데 계엄 사고가 담긴 부분은 직접 한 문장씩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쇄신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같이 절연이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서 대한 당 안팎의 비판과 관련해서는요. 메시지의 진정성은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입장문 즉 쇄신안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입장을 밝혔던 맥락에서 그것에서 한 발씩 더 나아갔고 제 언어로 풀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발표하고 나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더 훨씬 중요하다. 다만 그럼에도 선언적 의미로 입장을 밝힌 것은 과거를 한번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진정성은 그 이후에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은 제가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아쉬울 것이고 어떤 분은 그나마 공감하는 분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당대표는 그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도로 나갈 때 우리의 공간이 있어야 중도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성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명분 없이 전환했을 때 우리 지지층에서 공감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잘 살펴야 한다. 쇄신한 내용도 다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 어떤 분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계엄 사과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대선 후보 등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고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들추어내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 과거에 벗어나자면서 상황과 사람이 바뀔 때마다 우리 당원 모두를 다시 과거로 끌고 들어가는 일들이 반복됐다.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에 발표한 본인의 이 쇄신안과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당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 당내 논쟁을 끝내자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고 이 입장을 바꿀 일도 없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국민께 상처를 드려서는 안 되고 미래로 나가서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쇄신안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청년 중심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안을 내는 거, 요거를 강하게 어필하려는 취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전한길 대표는 말이죠. 이미 장동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조건부 지지 입장을 냈어요. 세 가지를 조건해서 지지 입장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환하지 않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동혁으로부터 아주 이러한 확실히 떨어지는 입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한길 대표도 장동혁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강하게 이제 이 압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을 배신자다. 그래서 구글을 끓는 한 것이다. 과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지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원칙을 버린 것이고 아마추어적이다. 리더십이 없다. 자,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라. 그리고 한동훈을 제명시키고 친한계를 정리하라. 이 세 가지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상의 한동훈에 대한 제명의 지금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수 있도록 강한 톤으로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이 단계 사건을 지금 장동혁이가 한 얘기 중에서는 제일 강한 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즉 전한길 대표에 대한 입장, 이 표명이 아니냐,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하나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한길 대표는요, 지금 뭐라고 공개 압박을 더 하고 있냐면,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꺼내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직접 전한길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얘기가 뭐냐? 이준석이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한동훈은 내쳐버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네 번째로 뭘 하느냐? 부정선거를 척결하라. 이렇게 본인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지금 장동혁한테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장동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경고와 연결된 겁니다. 이런 입장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지를 철회하겠어. 이렇게 압박한 대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히 이런 불을 끈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차명진 전 의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인은 윤 어게인을 사수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며칠 후면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구형이 떨어지는데 무기 아니면 상해할 것이다. 그 즈음에 자칭 보수가 또 한 번 뭉텅이로 떨어져 나갈 거다. 어떤 자는 사과하고 어떤 자는 망각의 회로를 돌리려고 하고, 그래도 나는 윤 어게이다. 왜인가? 첫째, 윤 대통령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단지 권력투쟁에서 졌을 뿐이다. 87년 헌법은 모순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에게 무한민주주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비상개헌권이 있지만은 의회에게는 무조건전 해제 권한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지배 정당이 서로 다르면 원탑을 향한 피를 흘리는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마련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의 내용이 그랬다. 승부는 당연히 전략 전술에 능하고 조직력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의 자신의 조국함과 내부 배신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졌다. 그 결과 헌법 해석권을 좌파에게 빼앗겼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은 쿠데타가 되었다. 12.3 계엄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투쟁은 누가 옳은 편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원탑을 향한 권력 투쟁이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독재였고 그에 맞선 쪽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긴 자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아주 좋은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 물론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죄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폭로하고자 했던 계목의 값어치는 실패의 죄를 상쇄하고도 넘친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되어 있다. 좌파 정치권이 입법 독재를 무기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재벌, 노동조합, 관료와 좌파 시민단체, 586 세대, 특정 지역 정치권, 친중 세력이 은밀하게 꽁꽁 단결해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 블록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사회주의자인 마이클 셀던의
동료 시민론을 기치로 정치권에 진입한 한동훈과 자칭 친윤이라면서 윤통을 꿀빨다가 손절해버린 정치인 등등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지구 중력보다 무거운 힘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이 윤석열이다. 계엄이라는 충격 요법을 쓰게 된 것도 좌파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나도 강고하다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었다. 자칭 우파라면서 계엄의 이유를 술기운에 의한 객기나 마누라 특검 방해하기 정도의 지극히 사적인 해프닝으로 폄하하는 자들이 많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사정을 모른다. 아니 기득권 세력의 분파일 뿐이다. 상당히 아주 제대로 딱 찍고 있습니다. 셋째, 나는 윤통을 먼 발치에서 조차 본 적이 없다. 명절 때 대통령의 명의 선물도 한 번 안 받아봤다. 그래도 윤석열은 나의 동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투부대의 일원이다. 지금 나의 동지가 적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나는 스스로 엄격한 척하며 그가 작전 매뉴얼을 얼마나 어겼냐 따지지 않겠다. 그를 구하려다가 나까지 몰살당하는 건 아닌가를 따지는 합리적 계산도 내려놓겠다. 그가 평소에 나에게 잘해줬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겠다. 전쟁 때는 가족보다 나라보다 전우가 최우선이다. 나는 수단 방법을 다해서 전우를 구출하겠다. 그 정신으로 나는 윤어게인이다. 누가 나를 구구라 뭐라도 그러다가 내가 혼자가 되어도 나는 간다. 호신대로 살다가 가겠다. 아주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정감적이고 말이죠. 아주 호소력이 상당한 그런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